충북 지역 학교 절반 이상이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아 등하굣길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로 범인을 잡는 데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수사기법도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수확철 잇따른 태풍으로 배추 작황이 크게 떨어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2달 전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운전하는 차에 학생이 치였는데요. 학교 안에서 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충북의 학교 절반 이상이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신발끈을 묶던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오던 차에 그대로 치입니다.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학교 안에서 난 사고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가오는 차를 뒤늦게 발견해 몸을 피하거나 오가는 차를 신경 쓰지 않고 뛰는 학생도 있습니다. 교문을 지나는 차 앞으로는 학생 여러 명이 가로질러 갑니다. 학교 밖 도로까지 한꺼번에 챙겨야 하는 안전지킴이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차가 앞으로 그냥 확 빨리 오길래 옆으로 빨리 피해. 차가 저 옆에서 한 30cm 간격으로 아슬아슬하게 멈춰서. 차들이 많으면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충북 지역 학교 가운데 이렇게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곳은 절반 이상. 전국 평균보다 20%가량 높은 데다 미분리율은 전국 3번째입니다. 현행법에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그야말로 권고 수준입니다. 물리적으로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하면 안전시설은 아예 설치할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 여건에 맞게 가드레일이나 보차도 분리를 하여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문화된 규정과 안전 불감증 속에 오늘도 아이들의 위험한 등굣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충북의 학교 상당수가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에 성면 제거 공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한 충북 지역 학교 74곳 가운데 20곳은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22곳은 평가 등급이 C, D 등급 이하인 업체가 성면 제거 공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13만 1,190제곱미터의 성면이 제거됐고 투입된 예산은 120억 8,600여만 원이었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날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되면서 경찰의 범죄 수사에서도 디지털 증거 분석은 필수가 됐는데요. 사건 현장의 지문, 혈흔만큼이나 뚜렷하게 범인을 가리키고 애써 지워도 흔적이 남는 디지털 증거, 그 분석 과정을 진희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축사 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 차량 바퀴를 풀어 교통사고를 유도하는 등 치밀했던 이딴 패륜 범행은 휴대전화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시간대별 사용 기록이 남아있는 스마트폰에 남성의 진술과 다른 흔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삭제한 영상들이 추가로 확인돼 쇠고랑을 찬 남성까지. 일상 곳곳에 남은 디지털 기록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종류만큼이나 구동 방법도 제각각인 디지털 기기는 특성에 맞게 먼저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록을 복제해야 합니다. 변형이 쉽다 보니 분석 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은 없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야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에서 이미 손상되거나 삭제된 기록을 복구, 복원하고 나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에서 범죄 단서를 찾는 전문 분석이 이어집니다. 이런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발전하는 기술만큼이나 이를 방어하는 안티 포렌식 기법도 날로 진화해 분석팀은 늘 기술 습득에 매진해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만 국한되었던 게 지금은 여성 청소년 관련 범죄, 그리고 교통사고, 또 산업기밀 유출, 국가보안법 사건 등 각종 모든 사건에서 이 디지털 증거가 핵심 증거로 역할을 하고 있고,
매년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 경찰 수사에 사용된 디지털 증거 분석만 4만 5천여 건. 완전 범죄는 없다. 범인도 모르게 남은 디지털 증거가 수사 성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오늘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차원에서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 멧돼지를 하루 100마리 이상 포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28일까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는 보은, 옥천, 영동의 순환 수렵장 외에도 환경부의 요청에 수렵장 추가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평균 63마리 꼴인 1,500여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올해 태풍이 잇따르면서 배추가 말 그대로 흉작입니다.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김장철을 앞두고 산지에서는 배추밭 거래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배추밭입니다. 초록색 배추가 속을 채우며 커가고 있습니다. 3천여 제곱미터 규모 이 밭에서 자라는 배추는 모두 7천여 포기. 배추 도매상은 이 배추밭을 최근 700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산지 밭대기로 배추 한 포기 값은 1,000원 내외, 예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사 먹는 분들은 거의 한 4, 5천 원대 갈 거예요. 이거 유통비가 있으니까 농가들은 쌀 때는 200원, 300원 하다가 지금 1,000원이니까 몇 배로 올랐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 것, 잇따른 태풍으로 강원도와 전남 지역 배추 산지의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진 출하 물량에 도매상들이 상대적으로 태풍 피해가 적은 중부 지역으로 몰리면서 산지의 배추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180만 원 준다고 하더니 어제는 230만 원 준다고 배추 장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절임 배추를 해야 되니까 그게 1년 농사니까 못 팔고 움켜쥐고 있는 거지. 지난해 배추값 하락으로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도 전국적으로 6% 이상 감소한 상황. 재배 면적 감소에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은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배추값이 크게 오르면서 김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추 주산지인 괴산 지역 농민들은 절임 배추 가격을 7년째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 전국 최초로 절임 배추를 생산한 괴산군. 매년 절임 배추 100만 상자 이상을 생산하는 절임 배추 최대 산지입니다. 이 지역 절임 배추 생산 농민 400여 명이 지난달 총회를 열고 올해 절임 배추 값을 20kg 한 상자에 3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배추 작황 부진으로 배추값이 크게 올랐지만 2013년 이후 7년째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절임 배추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소비자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간 올렸으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금년도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올리기는 좀 그러하다. 이번에 결정된 절임 배추 판매 가격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농가가 가격 결정에 따를 것으로 괴산군은 전망했습니다. 100%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를 유도를 하고 또 많은 농가가 이에 동참해갖고 그 가격을 이렇게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은 그런 요인이 되고. 특히 이번 가격 동결로 괴산군이 절임 배추 주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김장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괴산 지역 600여 농가가 생산하는 절임 배추는 모두 110만 상자. 이미 사전 예약을 시작한 괴산 지역 절임 배추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지난 16일 청주시 무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H5N3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 결과 H5N3형 AI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병원성 여부는 3, 4일 뒤에 나오는 최종 검사 결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AI 바이러스도 H5N3형으로 확인됐지만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괴산군 연풍면 연풍나들목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옹벽을 들이받고 넘어지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씨와 승객 B씨가 숨졌습니다. 이 앞서 오늘 오전 9시 20분쯤에는 청주시 외남동의 한 도로에서 60살 양모 씨가 몰던 3.5톤 화물차가 59살 김모 씨가 몰던 도로 작업 화물차를 들이받아 양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6월 괴산에서 순환구조훈련 중 구조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괴산소방서 A팀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구조대원의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훈련 현장 책임자 등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비 소방장은 지난 6월 25일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순환 구조 훈련을 하다 물속에서 숨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습니다. 2019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내일 청주 KTX 오송역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화장품 기업 240곳과 46개국 430여 명의 구매자가 참석해 기업 간 거래 중심의 수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또 세기의 커플 런웨이쇼와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 초청 강연, 메이크업 체험 행사와 화장품 판매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어르신을 위한 행복 더하기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건복지재단이 마련한 이 행사에는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260여 명이 참여해 충주 수안보 조격 체험을 시작으로 제천 청풍 문화단지와 의림제, 단양 잔돗길과 도담삼봉, 음성 반기문 기념관 등의 지역 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청주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그동안 5차례 미뤄온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8일 조합이 농지 전용 부담금 38억 4천만 원을 납부했고 이에 따라 오는 25일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